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장례식장을 다녀오면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공허해집니다. 눈물은 났는데 정작 고인과의 마지막 인사는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은 그 허전한 말입니다. 요즘 장례는 조문객이 중심이 되고 정작 고인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죠. 누가 왔는지, 화환이 몇 개인지, 식사는 괜찮았는지, 이 모든 게 마치 행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말 고인이 바라는 마지막일까요?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국장을 거부했습니다. 화려한 의전 대신 고향 공동묘지에 먼저 간 딸 곁으로 묻어달라고 했죠. 배우 오드리 헵번 역시 세상과의 마지막을 가족과 몇몇 친구만 함께한 작은 예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품격은 단순함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장례식의 주인공은 상주가 아니라 고인이다. 이 말처럼 이제는 보여주기 위한 장례가 아니라 고인을 중심으로 한 작별 문화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3일장이라는 형식에 얽매이기보다 짧더라도 진심이 담긴 마지막 인사, 그게 진짜 예의 아닐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화려한 장례보다 진심이 남는 고인 중심의 작별 방식, 그리고 우리 세대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품격 있는 이별의 지혜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마음으로 따라와 주세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지막은 준비가 되어 있을수록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죽음은 멀리 있고 언제나 내일로 미루죠. 아직은 이르다. 그런 이야기는 불길하다. 이런 말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실 떠날 준비는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더 평안하게 살아가기 위한 지혜로운 준비입니다. 예전에는 죽음 이야기를 꺼내는 걸 금기처럼 여겼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100세 시대, 인생 2막을 사는 지금 우리에게 떠남의 준비는 두려움이 아니라 삶의 정리이자 배려의 시작이 되었죠. 그 첫걸음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바로 생활 속의 작은 정리부터예요. 서류와 도장을 정리하고 통장 비밀번호를 가족에게 알려두는 일, 복용 중인 약의 이름과 병원을 기록해두는 일. 이런 사소한 정리가 바로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한 달에 하루 정도는 내 삶 정리의 날을 만들어 보세요. 달력에 표시해두고 그날은 서랍을 열어봅니다. 안 쓰는 서류, 쌓여있는 영수증, 언젠가 쓰겠다고 모아둔 물건들. 그 안에 지난 세월의 흔적이 다 담겨 있죠. 그걸 하나씩 정리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나의 지난 시간들이구나. 이제 필요한 것만 남기고 가볍게 살자. 그렇게 한 상자를 비워두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혹시 자녀들이나 가족이 급하게 정리를 해야 할 때 그 상자 하나면 모든 걸 알 수 있게 해두세요. 중요 상자, 가족에게 남기는 상자라고 써붙이면 좋습니다. 그 속에 도장, 보험증권, 의료정보, 그리고 혹시 모를 마지막 소망도 적어둘 수 있죠. 이건 누군가에게 짐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남은 사람에게 혼란을 남기지 않는 배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정의 정리도 생활의 일부로 만들어야 합니다. 평생 살아오며 쌓인 서운함, 미움, 미안함을 그냥 묻어두면 나중에 그 마음이 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하루 10분만이라도 마음의 노트를 써보세요. 그날 고마웠던 일 한 가지, 미안했던 일 한 가지를 적는 겁니다. 짧은 한 줄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친구에게 미안했다. 아침 햇살이 고마웠다. 이렇게 써두면 마음에 먼지가 쌓이지 않아요. 사진 정리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핸드폰 속 사진을 열어보면 수천 장이 넘죠. 그 중에서 정말 마음에 남는 사진 10장만 골라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짧은 설명을 붙여두는 거예요. 이날 웃던 모습이 참 좋았다.
이 순간 내가 행복했다. 이 10장의 사진은 언젠가 가족에게 당신의 삶을 보여주는 작은 앨범이 될 겁니다. 무겁지도 않고 꾸밈도 없지만 그 안엔 당신의 온 인생이 담겨 있죠. 정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삶의 균형이 보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알게 되죠. 살아있다는 건 붙잡는 일이 아니라 가끔은 놓아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감정을 비우고 미련을 덜어내는 과정이죠. 그렇게 마음이 가벼워지면 떠나는 일조차 두렵지 않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정리 습관이 아닙니다. 삶의 마지막을 단정히 마무리하는 훈련이자 지금의 하루를 더 값지게 사는 방법이에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나는 이 정리를 하면서 오히려 삶이 또렷해졌다. 맞습니다.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은 결국 가장 현재를 잘 사는 사람이 됩니다. 정리라는 건 내가 세상과 맺은 인연을 가만히 돌아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버릴 건 버리고 남길 건 남기는 그 순간 우리는 삶의 진짜 의미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차분해질수록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품격이 스며들기 시작하죠. 이제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 방, 내 책상, 내 마음 속에서 정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걸 하나씩 정돈하는 게 바로 품격 있는 마지막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런 정리된 삶을 어떻게 말과 태도로 표현할 수 있는지, 즉 품격 있는 이별의 말투와 태도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삶을 정리하는 습관이 잡히면 이제는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지가 중요해집니다. 말 한마디, 태도 하나에 우리의 인생이 묻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나요? 우린 평생 말 잘하는 법은 배웠어도 품격 있게 말하는 법을 배운 적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이별을 준비하는 말은 어렵습니다. 누군가에게 나는 조용히 떠나고 싶다. 장래는 간소하게 해라 이런 말을 꺼내면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이런 대화가 바로 사랑의 시작점입니다. 죽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남은 사람을 위한 마음을 미리 표현하는 것이죠. 나는 조용히 보내졌으면 좋겠어. 이 말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너희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다는 배려, 내가 떠나도 너희는 괜찮을 거야라는 위로, 그리고 내 삶은 충분했다는 고요한 자신감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런 말은 결코 슬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단단하죠. 반대로 이런 말은 피해야 합니다. 내가 죽으면 알아서 해라. 나 없어도 잘 살겠지. 이건 겉으로는 담담해 보여도 사실은 듣는 사람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말이란 건 마음의 온도예요. 냉정한 말 한마디가 수십 년의 사랑을 무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별의 말투를 따뜻하게 바꾸자. 그 시작은 아주 간단합니다. 부담 주기 싫다 대신 가볍게 기억해줘. 알아서 해라 대신 너희가 편한 대로 해줘. 같은 뜻이지만 훨씬 부드럽고 따뜻하죠. 이건 단순한 표현의 차이가 아니라 사랑을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례는 고인을 위한 자리이지만 그 자리를 준비하는 건 결국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격 있는 태도는 남은 사람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죠. 이 시간은 고인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 문장 하나만 가족끼리 먼저 약속해 보세요. 그 순간 장례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허례허식이 사라지고 진심만 남습니다. 예를 들어 조문객이 많이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가 왔는지보다 중요한 건 누가 진심으로 마음을 전했는가입니다. 많이 오면 좋지만 못 온다고 해서 인연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멀리서 마음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한 문장이 훨씬 따뜻하게 남습니다. 또 이런 태도도 좋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사진 앞에 서서 조용히 미소 지어 보는 거예요. 울음보다 더 큰 애도는 고요한 미소일 때가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말 속엔 사랑, 존경, 감사가 모두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평소 쓰는 말 속에서도 마음의 품격은 드러납니다. 나이 먹으니 외롭다 대신 이제 혼자 있는 시간도 익숙해졌어. 이제 늙었지 대신 그래도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아. 이렇게 말만 바꿔도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 말이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이별을 준비하는 말이 꼭 슬플 필요는 없습니다. 차분하고 따뜻하게, 때로는 웃으며 나눌 수도 있어요.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없어도 괜찮아. 너희는 너희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줘. 이건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남은 사람에게 주는 마지막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기억으로 남습니다. 장례식에서 화려한 예식 대신 고인의 사진 앞에 향 하나 피워두는 것, 그 조용한 손끝의 행동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줍니다. 이게 바로 품격 있는 작별의 태도죠. 결국 말투와 태도는 인생의 거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마지막 인사 한마디에 담깁니다. 따뜻한 사람은 따뜻하게 떠나고 진심을 다한 사람은 진심으로 기억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이렇게 정돈된 말과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감정의 정리, 즉 마음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묘하죠. 오랜 세월 함께한 가족을 떠나보내면서 슬픔과 함께 이상한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눈물은 흘렸는데 정작 마음은 정리되지 않은 듯한 그 허전함.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제 정말 끝인가? 그때부터 감정의 파도가 시작됩니다. 감정 정리란 슬픔을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는 일이에요.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미안함과 그리움을 억지로 밀어내려고 하면 더 깊이 남습니다. 그럴 땐 마음속에 의자 하나를 그려보세요. 그 의자 위에 내 감정을 앉히는 겁니다. 그래, 너 거기 있어도 괜찮아. 이렇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보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감정은 조금씩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울고 싶을 땐 울어야 합니다. 눈물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눈물은 마음의 먼지를 씻어주는 정화의 언어예요. 울음이 터지는 순간 그 안에 담겨있던 억울함과 미안함이 천천히 녹아 사라집니다. 억지로 참는 건 강함이 아닙니다. 참는 동안 슬픔은 마음 깊은 곳에 단단히 자리 잡거든요. 그러니 울어도 괜찮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그 눈물은 분명 위로가 됩니다. 감정 정리를 도와주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편지입니다. 고인에게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짧게 써보세요. 아버지, 그때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엄마, 이제는 당신 마음이 조금은 이해돼요. 이렇게 몇 줄만 써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 편지를 보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쓰는 행위 자체가 마음의 치유가 됩니다. 가족끼리 함께 기억의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진 몇 장을 꺼내서 각자 고인과의 추억을 한마디씩 나누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때 참 행복해 하셨지. 어머니가 이날 웃으셨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울음 대신 미소가 피어납니다. 그 미소 속에 고인은 여전히 살아있죠. 또 이런 시간은 남은 가족 간의 감정도 풀어줍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 괜히 작은 말 한마디에도 서운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땐 왜 그렇게 말했을까? 조금만 더 도와주지. 하지만 그 서운함은 슬픔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걸 서로 알면 오해가 사라지고 남은 가족들이 다시 한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정리하는 또 다른 방법은 감사를 되새기는 겁니다. 그리움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지만 감사는 오래 남아요. 그분이 내 곁에 있어준 시간에 감사한다. 그때 함께 웃을 수 있어서 고마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감사의 말을 반복하다 보면 슬픔은 천천히 따뜻한 추억으로 바뀝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로 바꾸는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움이 고통이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형태로 바뀌면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 이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살다 보면 미처 풀지 못한 감정들이 많습니다. 친구와의 다툼, 형제와의 오해, 자식에게 했던 서운한 말. 이런 감정들을 그냥 묻어두면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짧은 전화 한 통, 짧은 메시지 한 줄로 그 감정을 풀 수 있습니다. 그땐 미안했어. 그 일이 마음에 남았는데 이제 괜찮아. 이런 말 한마디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합니다. 감정이 정리되면 마음이 비로소 평화로워집니다. 그리움을 품고도 웃을 수 있고 슬픔 속에서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되죠. 이게 바로 품격 있는 작별의 완성입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사랑을 새로운 형태로 이어가는 과정이니까요. 감정을 정리한다는 건 결국 내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일입니다. 그 평화가 생기면 남은 관계도 더 단단하고 따뜻해집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이렇게 가벼워진 마음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유지해야 하는가, 즉 인간관계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정을 정리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바로 사람의 관계입니다. 이별은 사람을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어떤 인연은 남고 어떤 인연은 흘러갑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수많은 인연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친구, 이웃, 동료, 가족. 젊을 때는 사람을 많이 아는 게 중요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보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 한 명이 더 소중하다는 걸요. 인간관계의 정리는 누군가를 끊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거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가 생기고 너무 멀면 마음이 식어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마다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주 만나야 유지되는 인연이 있는가 하면 몇 달에 한 번 연락해도 변함없는 인연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고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아야 해요. 왜 그 사람은 연락이 없을까? 하고 마음 쓰기보단 그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지. 이렇게 이해하고 내려놓으면 훨씬 편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은 줄어들고 대신 관계의 깊이가 커집니다. 함께 웃어줄 사람, 아무 말 없이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런 인연이 인생의 보석이죠. 이제는 숫자가 아니라 온도를 봐야 할 때입니다. 몇 명이 나를 찾아오는가 보다 누가 진심으로 내 곁을 지켜주는가가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이별은 인간관계를 다시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누가 진심으로 나를 위로해주는지, 누가 형식적인 말만 건네는지, 그때 뚜렷하게 드러나죠. 하지만 그걸 서운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저 인연의 깊이를 알게 된 순간일 뿐이에요. 감사하게 여기고 마음을 덜어내면 됩니다. 형제나 가족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가깝다고 다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까울수록 더 많은 오해가 생기죠. 그럴 땐 가족이라서 당연하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가족에게도 예의가 필요합니다. 괜찮아. 고마워. 이 두 마디가 관계를 따뜻하게 지켜줍니다. 관계를 유지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용서와 이해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미움이나 서운함을 오래 품으면 그 감정의 무게가 결국 내 어깨를 누릅니다. 그 일은 이제 괜찮다.
이 한마디가 내 마음을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한 장례식장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형제가 오랜 세월 다투다가 부모님의 마지막 자리에서 서로 손을 잡더군요. 눈물이 그치지 않았지만 그 손에는 미움 대신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결국 용서를 배우는 시간이라는 걸요.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단순해져야 합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보다 진심으로 연결된 관계 한두 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이제 놓아도 괜찮다. 이건 차가운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시작입니다. 이제 관계를 숫자로 평가하지 마세요. 조문객이 몇 명 왔는지, 연락이 얼마나 오는지보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보내고 진심으로 기억하는 사람, 그 한 명이면 됩니다. 그 한 명이 내 인생을 위로해 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인간관계의 품격은 남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 남은 마음의 온도다. 그 온도를 따뜻하게 지키는 게 노년의 지혜이자 삶의 품격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사람의 관계가 정리된 후 꼭 남는 현실적인 이야기, 바로 돈과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주제이지만 바로 그 부분에서 진짜 품격이 드러납니다. 함께 차근히 이야기 나눠볼까요? 인생을 돌아보면 끝까지 사람을 괴롭히는 건 결국 돈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누구를 미워해서도 누가 나빠서도 아닙니다. 그저 미리 얘기하지 않아서 정리하지 않아서 생기는 오해죠. 그래서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조심스러운 게 바로 돈과 신뢰입니다. 장례를 치러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장례식은 마음이 아픈데도 현실적인 문제들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식사 비용, 장례식장 대여료, 차량비, 부조금 정리, 조화 관리까지 그 모든 걸 슬픔 속에서 처리해야 하니 몸도 마음도 지쳐버리죠. 그래서 요즘은 가족장이나 일일장을 택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의전보다 진심,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변화죠. 짧고 조용하지만 그만큼 고인을 깊이 추모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불필요한 비용이 줄어들고 남은 가족의 부담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화려한 장례보다 따뜻한 작별이 더 큰 품격이 되는 시대입니다. 돈의 문제를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투명함입니다. 장례 비용을 누가, 얼마를, 어디에 썼는지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신뢰가 생깁니다. 장례비 노트나 수첩 하나 만들어서 식장 비용, 식사비, 차량비, 부조금 내역 정도만 적어두면 됩니다. 누가 얼마 냈는지 세세하게 따지는 게 아니라 전체의 흐름을 남겨두는 거예요. 이 한 장의 기록이 나중에 가족 간 오해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부조금은 단순히 금액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부조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장례 후 남은 돈이 있다면 그 일부를 고인의 이름으로 기부하거나 가족끼리 상의해 뜻깊은 일에 쓰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이름으로 이웃에게 쌀을 드렸다. 이 한마디가 오히려 천마디 인사보다 따뜻합니다. 그 돈이 다시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는 거죠. 신뢰는 돈보다 더 오래 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도 형제나 가족 간에 서운함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나한테 상의 안 했냐? 그건 엄마 뜻이 아니었다. 이런 대화들이 오가다 보면 고인의 마지막 순간이 오히려 다툼의 시작이 되어버립니다. 그건 고인도 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가족끼리 솔직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렇게 하자. 조문은 간소하게, 대신 마음은 깊게 나누자. 이런 대화를 미리 해두면 서로의 생각을 알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불길한 얘기가 아니라 사랑을 지키는 약속입니다. 또 한 가지 지혜로운 방법은
재산 정리와 유언 메모를 미리 해두는 거예요. 법적인 유언장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간단히 메모지에 이건 누구에게, 저건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가족은 마음이 놓입니다. 말로만 남기면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지만 글로 남기면 진심이 그대로 전해지죠. 그리고 버릴 것과 남길 것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월이 쌓인 물건, 오래된 옷, 손대기 어려운 추억의 물건들까지 다 남겨두면 그건 유산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가장 현명한 정리는 가족이 정리하지 않아도 되게 미리 해두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남은 사람을 위한 마지막 배려입니다. 돈과 신뢰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결국 진심입니다. 돈을 아끼자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 마음이 바로 신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결국은 가족의 평화를 지켜줍니다.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은행 통장보다 믿음의 기록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단정하고 깔끔하게 정리하셨다. 이 한마디가 남으면 그게 진짜 유산이죠. 신뢰는 돈보다 오래 남고 기억보다 깊게 남습니다. 결국 돈과 신뢰는 마음을 투명하게 하는 연습입니다. 남겨진 가족이 서로 원망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품격 있는 이별의 마지막 준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들을 지혜롭게 바라보는 노년의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삶의 끝을 두려워하지 않고 단정하게 받아들이는 자세. 그 속에 진짜 품격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참 고생 많았죠. 가정을 일구고 자식을 키우고 세상의 무게를 다 떠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머리엔 흰머리가 늘고 손등에는 세월이 스며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늙음이 아니라 지혜의 흔적이에요. 젊을 때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떠나느냐가 우리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돈이나 명예가 남는 게 아닙니다. 진심이 남고 배려가 남습니다. 저분은 단정하게 따뜻하게 떠나셨다. 이 한마디가 들리는 인생이라면 그게 진짜 잘 살아낸 삶이죠. 노년의 지혜란 결국 놓아주는 용기입니다. 이제는 나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고 남은 이들의 삶이 평안하길 바라는 마음이 커지죠. 그래서 떠날 준비를 하는 건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의 완성입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 손으로 정리하고 싶다. 그게 가족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그 말이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인생의 정리는 결국 남은 사람에게 혼란 대신 평화를 남기는 일이니까요.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재산이 아닙니다. 살면서 보여준 품격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재산보다 태도를 보고 배우고 말보다 삶의 자세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끝자락일수록 더 단정하고 더 따뜻해야 합니다. 노년의 지혜는 또 이런 겁니다. 아직도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믿음이에요.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아도 생각은 여전히 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히 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마음을 쓰는 것. 그게 지혜로운 노년의 시작입니다. 감사라는 마음은 모든 두려움을 녹여줍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고맙다. 이만큼 살아온 것도 축복이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면 죽음조차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지혜란 두려움을 없애는 게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평화를 찾는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떠나는 순간에도 사랑은 계속된다는 걸요. 고인은 떠나지만 그 사람이 남긴 마음은 가족의 말, 표정, 행동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별은 끝이 아니라 연결의 다른 이름입니다. 삶의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건 내가 세상을 떠날 날을 세는 게 아니라 남은 날을 더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매일을 정리하며
미안함 대신 감사로 채우고 두려움 대신 사랑을 남기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의 마무리죠. 노년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삶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 이 말을 미소로 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진짜 멋진 어른입니다. 우리 세대가 바로 그런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잘 살아왔고, 이제는 평안히 쉬고 싶다. 그 한마디 속에 평생의 사랑과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단정하게 떠나는 모습, 그게 바로 다음 세대가 배워야 할 진짜 노년의 지혜 아닐까요? 삶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나답게 살아내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 이제부터는 언젠가의 마지막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그 길을 지혜롭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날을 사랑으로 채우고 미소로 마무리하는 것. 그게 바로 가장 아름다운 이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배운 건 참 많지만 정작 떠나는 법은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배웠습니다. 삶의 끝을 두려워하지 않고 조용히, 단정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마무리하는 법을요. 장래의 품격은 조문객의 숫자가 아니라 추모의 깊이로 완성된다는 말, 이제는 마음으로 느껴지시죠? 허례보다 진심, 형식보다 사랑, 보여주기보다 기억으로 남는 작별. 그게 바로 우리가 남길 마지막 아름다움입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떠난다는 건 끝이 아니라 다시 감사로 돌아가는 일이라는 걸요. 남은 날을 사랑으로 채우고 작별조차 품격 있게 맞이하는 삶. 그게 우리 세대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고운 유산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잠시 가족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나는 이렇게 보내줬으면 좋겠다. 내 장래는 짧더라도 진심으로 해줬으면 해. 이런 대화가 어색하더라도 그게 바로 서로를 이해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두려움 대신 사랑으로, 무거움 대신 평화로 이별을 준비하는 것.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가까운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신다면 여러분과의 이 소중한 인연이 오래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끝이 아닌 사랑으로 완성된 이야기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